자본주의의 심장이라 불리는 뉴욕 월스트리트, 그곳에서 들려오는 S&P 100과 나스닥의 숫자는 이제 한국 투자자들에게도 일상의 맥박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잠들지 않는 시장을 바라보며 거대한 부의 흐름에 올라타길 갈망합니다. 하지만 그 갈망의 끝에서 우리는 늘 지독하고도 고독한 질문 앞에 멈춰 서게 됩니다. 국내 상장 ETF인 타이거나 코덱스를 살 것인가? 아니면 환전을 해서 직접 미국 시장의 SPY나 QQQ를 살 것인가? 이 질문은 단순한 선택을 넘어 내가 땀 흘려 번 돈을 지켜내느냐, 혹은 소리 없이 증발시키느냐를 결정짓는 부의 갈림길입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당신도 이 지독한 딜레마 때문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적이 있을 겁니다. 오늘 저는 이 기나긴 논쟁에 종지부를 찍고 당신의 머릿속을 괴롭히던 안개를 걷어내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환율, 세금, 그리고 이름만 들어도 머리 아픈 건강보험료까지. 이 모든 복잡한 고차 방정식을 단번에 해결할 완벽한 가이드를 제시하겠습니다. 정답을 찾는 과정은 의외로 간단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선택지 중에서 오답을 하나씩 지워나가는 속어법을 통한다면 말이죠. 우리는 오늘 3단계의 여정을 떠날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수익을 갉아먹는 수수료와 세금 체계를 뼛속까지 파헤쳐 오답들을 솎아낼 것입니다. 그 다음 당신의 고유한 상황에 맞춘 명확한 투자 원칙의 기둥을 세워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실적인 시뮬레이션을 통해 당신의 자산이 가장 안전하고 빠르게 불어날 최적의 경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무렵 당신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이 거대한 세금 전쟁터의 진실을 마주하러 가보시죠. 우리는 흔히 눈에 보이는 가격표에 집착합니다. 대형 마트에서 10원이라도 더 저렴한 물건을 찾듯 투자에서도 가장 먼저 눈길이 가는 곳은 바로 운용 수수료입니다. 어디가 더 싼가? 이 질문은 합리적인 소비자의 본능이자 실패하지 않으려는 투자자의 기초적인 방어 기제입니다. 실제로 미국 시장에 직접 투자할 때 SPY보다 수수료가 낮은 SPYM을 선택하거나 나스닥 추종 상품 중 QQQM을 고르는 것은 매우 영리한 출발입니다. 국내 상장 ETF 역시 운용사 간의 치열한 경쟁 덕분에 수수료는 상향 평준화되었고 이제는 어디를 선택해도 큰 차이가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차가운 진실 하나를 마주해야 합니다. 0.01%의 수수료 차이를 줄이기 위해 밤낮으로 고심하는 당신의 노력은 어쩌면 거대한 빙산의 일각만을 건드리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정작 두려워해야 할 것은 눈에 보이는 수수료가 아니라 수면 아래에서 당신의 자산을 통째로 삼키려 입을 벌리고 있는 거대한 괴물입니다. 그 괴물의 이름은 바로 세금과 계좌의 선택입니다. 수수료라는 작은 구멍을 막느라 정신이 팔려 있는 사이 계좌라는 둑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면 그 투자는 이미 패배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제 잠시 수수료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지금부터 우리가 다룰 이야기는 소소한 절약이 아니라 당신의 자산 수명을 결정지을 치명적인 오답 피하기입니다. 지도 위에 표시되지 않은 위험 지역을 찾아내고 그 지뢰밭을 통째로 지워버리는 진짜 속어법을 시작할 시간입니다. 당신이 무심코 선택한 그 계좌가 사실은 당신의 부를 갉아먹는 가장 날카로운 톱날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가장 위험한 함정, 수많은 투자자가 매혹적인 숫자에 속아 발을 들이는 그 지뢰밭을 지도에서 지워야 합니다. 마치 평온해 보이는 숲속에 교묘하게 숨겨진 덫처럼 이 함정은 여러분의 무관심을 먹고 자랍니다. 바로 일반 주식 계좌에서 국내 상장 해외 ETF를 매수하는 행위입니다. 왜 이것이 치명적인 오답일까요? 숫자는 때로 진실을 가리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국내 상장 해외 ETF의 매매 차익에 붙는 세금은 배당 소득세 15.4%입니다. 반면 미국 시장에 직접 투자할 때 내는 양도소득세는 22%죠. 15.4%와 22%.
단순 비교만으로도 15.4%가 훨씬 유리해 보입니다. 세금을 6.6% 아낄 수 있네 라는 확신이 드는 순간 당신은 비극의 서막으로 들어선 것입니다. 이 15.4%라는 숫자는 사냥꾼이 쳐놓은 달콤한 미끼에 불과합니다. 이 방식의 가장 치명적인 독소 조항은 바로 금융소득 종합과세라는 보이지 않는 올가미입니다. 대한민국 세법은 여러분의 이자나 배당, 그리고 국내 상장 해외 ETF로 얻은 수익이 연간 2천전만 원을 넘어가는 순간 자비 없는 심판을 시작합니다. 2천던만 원까지는 15.4%로 마무리되지만 그 한 방울이라도 넘치는 순간 여러분의 수익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합산되어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세율은 더 이상 15.4%가 아닙니다. 소득 구간에 따라 최대 49.5%라는 수익의 절반을 국가가 가져가는 가혹한 징벌적 과세의 대상이 됩니다. 10년, 20년 공들여 키운 자산의 절반이 단 한 번의 인출로 신기루처럼 사라질 수 있다는 공포. 이것이 우리가 일반 계좌를 가장 먼저 지워야 할 이유입니다. 하지만 세금 폭탄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정으로 무서운 적은 소리 없이 다가와 매달 여러분의 목을 죄어오는 건강보험료라는 그림자 습격자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문을 여는 순간 여러분의 투자는 더 이상 투자만의 영역이 아니게 됩니다. 직장 가입자라면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순간 그 초과분에 대해 매달 내는 보험료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치솟게 됩니다. 만약 은퇴 후 소득이 없는 지역 가입자라면 상황은 더욱 절망적입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1,000만 원만 넘어도 소득 전체가 건보료 산정 기준에 포함되어 평생을 바쳐 일군 노후 자금이 매달 보험료라는 이름으로 빠져나가는 광경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수익은 단 한 번 실현했지만 올라간 건보료는 여러분의 소중한 현금 흐름을 끊임없이 압박하는 고정 지출의 괴물이 됩니다. 반면 해외 직접 투자는 이 전쟁에서 훨씬 자유롭습니다. 배당금은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지만 주식을 팔아서 남긴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수익이 1억이든 10억이든 상관없습니다. 오직 22%의 양도소득세로 모든 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른 소득과 섞이지도 않고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분리과세의 깔끔함이죠. 여기에 국내 상장 ETF를 일반 계좌에서 투자할 때의 또 다른 비극은 손익 통산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A 종목에서 1억을 벌고 B 종목에서 1억을 잃어 결국 내 주머니가 0원인데도 국가는 수익이 난 1억에 대해서만 꼬박꼬박 세금을 떼어갑니다. 하지만 해외 직구는 모든 종목의 이익과 손실을 합산해 순수익에만 과세하며 연간 250만 원의 기본 공제라는 선물까지 챙겨줍니다. 이제 결론은 명확해졌습니다. 2.4%라는 가짜 미소에 속아 일반 계좌의 해외 ETF를 담는 것은 내 자산의 심장에 스스로 시한폭탄을 설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첫 번째 원칙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생존의 법칙입니다. 이제 우리는 최악의 선택지라는 지뢰밭을 벗어났습니다. 위험을 회피하는 법을 배웠으니 이제는 가장 강력한 수익의 요새를 구축할 차례입니다. 다행히도 우리에겐 국가가 직접 설계하고 장려하는 마치 게임 속 치트키와 같은 강력한 구원투수가 존재합니다. 바로 절세계좌의 3대장 중 마형격인 연금저축과 IRP입니다. 만약 당신의 투자 지표가 머나먼 은퇴 이후의 평온을 향하고 있다면 이 연금 계좌를 통해 국내 상장 S&P 500이나 나스닥 ETF를 매수하는 것은 해외 직구를 포함한 그 어떤 선택지도 범접할 수 없는 절대적 정답입니다. 왜 전문가들이 이 계좌를 두고 압도적이라는 수식어를 아끼지 않는지 그 내밀한 이유를 세 가지로 나누어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과세이연이라는 시간의 마법입니다. 이는 자본주의가 선사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복리를 극대화하는 장치입니다. 일반적인 계좌에서는 매매 차익이 발생하거나 배당금이 들어올 때마다 국가가 즉시 통행세를 떼어가지만 연금 계좌라는 성벽 안에서는
55세가 되어 돈을 인출하기 전까지 세금을 단 1원도 떼지 않습니다. 눈덩이를 굴릴 때마다 누군가 그 조각을 떼어가지 않는다면 30년 뒤 그 눈덩이의 크기는 세금을 중간중간 떼인 것과 비교했을 때 산맥과 바위의 차이만큼 벌어지게 됩니다. 국가가 당신의 세금을 미래로 미뤄준 덕분에 그 세금 자체가 다시 수익을 낳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연금 계좌가 선사하는 두 번째 선물은 저율 과세라는 파격적인 특권입니다. 수십 년의 인내 끝에 거대한 설산이 된 여러분의 자산을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기 시작할 때 국가는 그 공로를 인정해 아주 낮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해외 직구의 22%나 일반 계좌의 15.4%라는 숫자는 잊으셔도 좋습니다. 나이에 따라 단 3.3%에서 5.5%의 연금 소득세만 내면 모든 의무가 끝납니다. 가령 여러분이 1억 원의 순수익을 거두었을 때 해외 직구라면 약 2,145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지만 연금 계좌에서는 최대 550만 원만 내면 됩니다. 무려 1,600만 원이라는 거액이 세금 고지서 대신 여러분의 노후 자금으로 남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혜택은 투자의 상식을 파괴하는 세액 공제입니다. 앞선 혜택들이 미래의 나를 지켜주는 방패라면 이것은 지금 당장 내 통장에 돈을 꽂아주는 날카로운 창입니다. 연간 최대 900만 원을 납입하는 것만으로 연말정산 때 최대 148만 5천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를 시작하자마자 국가로부터 16.5%의 확정 수익률을 보너스로 받고 시작하는 셈이죠. 세상에 어떤 자산이 시작과 동시에 16.5%의 승률을 보장합니까? 이것은 투자를 넘어 국가가 주는 강력한 보조금이자 반드시 챙겨야 할 권리입니다. 물론 이 달콤한 열매에는 55세까지 인출 금지라는 인내의 조건과 소득이 있어야 한다는 현실적 제약이 따르지만 장기 투자를 결심한 이들에게 이보다 더 완벽한 요새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노후라는 큰 산은 이제 넘었습니다. 그렇다면 55세 이전에 사용해야 할 중단기 목돈은 어디에 담아야 할까요?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ISA와 해외 직구의 진검승부가 시작됩니다. 연금이라는 견고한 성벽으로 노후의 안식처를 마련했다면 이제 우리는 조금 더 가까운 미래를 마주해야 합니다. 5년 뒤에 내 집 마련, 10년 뒤 자녀의 학자금, 혹은 예기치 못한 인생의 전환점을 위한 중장기 목돈 말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대한민국 투자 역사상 가장 치열하고도 뜨거운 맞대결이 펼쳐집니다. 한쪽 코너에는 국가가 야심차게 등판시킨 절세의 신예 ISO가 서 있고 반대편 코너에는 오랜 시간 시장의 왕좌를 지켜온 전설적인 강자 해외 직접 투자가 버티고 있습니다. 이들의 대결은 마치 첨단 미사일로 무장한 신형 전투기와 수만 시간의 비행 기록을 가진 베테랑 전투기의 교정화도 같습니다. 먼저 도전자 ISA의 무기는 화려합니다. 일반형 200만 원, 서민형 400만 원까지 수익에 대해 단 1원의 세금도 묻지 않는 비과세라는 강력한 방패를 가졌죠. 한도를 넘어서는 수익에 대해서도 22%가 아닌 9.9%라는 파격적인 세율로 분리 과세합니다. 하지만 이 강력한 화력 뒤에는 3년 의무 가입과 정산이라는 제약이 숨어 있습니다. 3년마다 계좌를 해지하고 다시 가동해야 하는 이 구조는 멈추지 않고 굴러가야 할 복리의 수레바퀴의 미세한 균열을 만듭니다. 반면 해외 직구의 무기는 투박하지만 묵직합니다. 매년 리필되는 250만 원의 공제 혜택은 영리한 투자자에게 매년 세금 영원의 마법을 부릴 기회를 줍니다. 무엇보다 해외 직구의 진정한 필살기는 무기한 과세 이연입니다. 내가 팔지 않는 한 10년이고 10년이고 국가의 세금을 내지 않고 온전한 내 돈으로 눈덩이를 굴릴 수 있는 자유. ISA가 3년마다 9.9%의 세금을 떼어갈 때 해외 직구는 묵묵히 그 돈까지 합쳐 더 큰 복리의 파도를 만들어냅니다. 화려한 당위 전술의 ISA냐, 묵직한 장기 전략의 해외 직구냐.
팽팽한 균형점 위에서 이제 우리는 숫자로 증명된 진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제 추상적인 논쟁을 넘어 우리 통장에 찍힐 차가운 숫자의 진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이론은 복잡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아주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그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3년 동안 S&P 500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몸을 싣고 꾸준히 투자하여 총 3천만 원의 수익을 냈다고 가정해 봅시다. 먼저 해외 직구라는 베테랑 선수의 성적표입니다. 여러분은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매년 연말마다 부지런히 250만 원씩 수익을 확정짓는 절세 노가다를 감행했습니다. 3년 동안 총 750만 원의 비과세 혜택을 챙긴 셈이죠. 하지만 남은 2,750만 원에 대해서는 국가의 엄격한 잣대인 22%의 양도소득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금만 무려 495만 원. 결국 여러분의 손에 쥐어지는 최종 수익은 2,505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도전자 ISA 계좌는 어떨까요? 복잡한 계산은 필요 없습니다. 수익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 나머지 2,800만 원에 대해서는 9.9%의 저율 분리 과세가 적용됩니다. 세금은 약 277만 원, 최종 실수령액은 2,722만 원입니다. 결과가 보이십니까? 해외 직구로 매년 손가락에 땀이 나도록 매매하며 절세를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ISA 계좌는 가만히 앉아서 약 217만 원을 더 벌어다 주었습니다. 3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최신형 노트북 한 대 값이 세금 차이로 갈린 것입니다. 수익의 규모가 커질수록 22%와 9.9%라는 세율의 간극은 벼랑처럼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학적으로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대부분의 구간에서 ISA라는 방패는 해외 직구라는 창보다 훨씬 견고합니다. 하지만 투자의 세계의 절대적인 신앙은 위험합니다. 이 압도적인 수치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반드시 해외 직접 투자를 선택해야만 하는 세 가지 예외적인 상황이 존재합니다. 그 특별한 조건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그 압도적인 ISA의 승리 앞에서도 우리가 해외 직접 투자라는 카드를 버릴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투자는 단순히 세금을 줄이는 게임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궤적에 맞춘 전략적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여러분의 투자 규모가 제도라는 그릇을 넘어설 때입니다. ISA는 1년에 2천만 원, 5년간 최대 1억 원까지만 허용되는 한정된 그릇입니다. 만약 당신이 매년 억 단위의 자금을 운용하는 자산가라면 한도를 초과한 자금은 일반 계좌의 종합과세 위험에 노출되느니 차라리 22%로 깔끔하게 끝나는 해외 직구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유연함이 생명인 투자자들입니다. ISA의 혜택을 온전히 누리려면 3년이라는 시간을 저당 잡혀야 합니다. 만약 2년 내에 반드시 써야 할 결혼 자금이나 계약금이라면 중도 해지 시 혜택을 모두 토해내야 하는 ISA보다는 언제든 자유롭게 꺼낼 수 있는 해외 직구가 합리적입니다. 셋째, 달러라는 자산 그 자체를 소유하고자 하는 분들입니다. 국내 상장 ETF를 팔면 원화가 남지만 미국 주식을 팔면 계좌에는 달러가 남습니다. 환전 수수료 없이 달러를 보유하며 자녀의 유학 자금을 대비하거나 달러 가치 상승에 베팅하고 싶다면 ISA의 절세 혜택보다 달러의 안전자산 가치가 더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긴 여정을 마무리하며 당신을 위한 최종 가이드를 드립니다. 3년 이상 장기 투자가 가능하고 연간 투자금이 2천만 원 이내라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십시오. ISA 계좌에서 국내 상장 해외 ETF에 투자하는 것이 압도적인 정답입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자산 규모를 가졌거나 달러 자산이 절실하다면 해외 직구를 병행하십시오. 무엇보다 지금 당장 ISA 계좌를 개설해야 할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ISA의 비과세 한도를 대폭 확대하고 납입 한도를 늘리는 세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혜택이 커진 뒤에 움직이면 늦습니다. ISA의 3년 시계는 계좌를 만드는 그 순간부터 돌아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가장 비싼 비용은
수수료도 세금도 아닌 바로 망설임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명확한 기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제 복잡한 계산은 시스템에 맡기고 여러분은 오직 풍요로운 삶과 본업의 가치에만 집중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